오늘은 고2 1회차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좌평면에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선분 AB랑 저 지수함수랑 만나는 자연수 A값. A가 자연수이다 보니까 미시 1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미시 1이면 안 되겠죠. 미시 1이면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과 만날 수 없어요. Y값이 지금 36과 25니까 Y는 1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A는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쭉 올라가는 증감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연수 A의 최대 치수값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요렇게 봐서 A점의 좌표가 1,36 여기쯤에 찍어볼게요. A점의 좌표가 1,36이고요. B점의 좌표를 여기 정도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쯤이 나을 것 같은데요. B점의 좌표가 4, 얼마예요? 25예요. 그래서 이 선분을 지나게끔 지수함수를 맞춰 달라는데 이 지수함수가 미시 지금 1보다 크니까 0,1을 잡아놓고 쭉 그지? 증가하겠죠. 증가할 텐데 일단은 미시 크면 클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더 많이 증가니까 동일한 X값에 대해서. 그럼 그림을 그리면 가장 미시 작을 때는 이렇게 B점을 지날 때고 가장 미시 클 때는 이렇게 A점을 지난다는 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났다고 가정하면 이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죠. 맞죠? 집어넣어주면 25 이퀄 X에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A라는 친구는 요거 4분의 1씩 때리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 선분 AB랑 만나는 가장 최소인 A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점도 집어넣으면 36이죠. 36 집어넣으면 XA를 집어넣으면 그냥 A가 36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A는 36인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 A가 너와 너 사이라면 무조건 선분 AB랑 만날 수밖에 없고 A의 범위를 잡기를 어떻게 잡혀요? 4제곱근 25 개와 같거나 그 다음에 36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 친구를 좀 고민해보면 이 친구는 4의 지금 4제곱근은 자연수니까 4의 4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16이죠? 3의 4제곱은 81이고요. 그럼 이 친구는 4의 4제곱근, 얘보다는 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얘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면, 2의 4제곱이니까. 그럼 A라는 친구는 2보다는 크고, 36보다 작으니까, 최소값은 A는 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36이 되겠죠. 얘네들이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합이니까 정답은 39인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어떤 미생물의 양은 T시간이 지나면 처음 양의 KT배가 된대요. 그래서 좀 써보면 요 P라는 미생물의 양이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어요? T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이 P가 몇 배가 된대요? 처음 양 P에 2에 그지? KT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는 이 시간 T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K는 상수고요. 자, 그랬을 때 12시간 후에 이 미생량은 처음 양의 2배가 되었다 할 때 됐죠? 그래서 T에 얼마를 집어넣어? 12를 집어넣어 달라는 소리죠. 그럼 12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2에 12K 이렇게 표현되겠죠? T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니까 그 요 양이 문제보다 처음 양 P에 몇 배가 되었대요? 2배가 되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12K가 1이니까 K가 얼마? K는 12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어요? 5일후. 지금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럼 5일이면 몇 시간이냐면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계산하면 120시간이 지났네요. 아니, 끝났네? 왜 그래? 12시간 후에, 그지, 2배가 되면 120시간이면 그런 사이클이 10번이 반복되는 소리고 10번씩 계속 2가 곱해지면 2의 10제곱 정답은 4번이라는 얘기죠. 그걸 식으로 좀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120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P가 120시간이 지나면 여기다 120을 집어넣으면 얘는 P에 얼마 얘들아? 2에 120K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고, 이 친구가 처음 양의 몇 배인지 모르겠어. A배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 양 P의 양의 A배. 그래서 P 약분하면 A가 너이다 보니까 결국 네가 얼마니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K가 얼마니? K가 1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너는 2의 10제곱 즉 몇 배? 1024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13번이었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세타랑 3세타가 동경이 주어져 있는데 그 녀석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래서 세타가 결국 이 범위 내에서 몇 도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그지? 요거 꼭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세타와 3세타가 y축 대칭, 그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요렇게 나서 요 친구를 편의상 요렇게 나서 이 친구를 우리가 3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y축 대칭이니까 이 y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각을 우리가 세타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y축 대칭이니 요 각도만큼 똑같이 대칭하면 여기를 이제 옮겨지겠죠. 그럼 옮겨지면은 요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고 결국 너네들이 더한 4세타가 몇 도? 요만큼 돌아갔으니까 그지? 180도일 때는 일반값. 그래서 360 n 더하기 180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얘는 왜 붙이는 거라고 얘들아? 이 3세타가 요렇게만 갈 수 있겠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세타 마찬가지로 그지? 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둘이 더해도 이 바퀴수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으니 저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세타라는 친구는 9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얼마 45도인가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고 n은 정수이다 보니까 그지? 여기에 껴있는 정수는 n은 1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n에 1을 집어넣으면 135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각 공식에 대해서 3개를 공부했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인 음각은 마이너스가 삐져나오고 4,3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어떻게 마이너스가 삐져나올 것이고 코사인 음각만 어떻게 표현되더라? 그냥 마이너스는 이렇게 없어진다고 공부했고 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많이 쓰이는 그런 일반적인 음각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사인 음각은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세타 몇 도라고요? 135도라고요. 135도니까 180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에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그죠? 왜 이래? 코사인 135도의 3배가 되겠죠? 그럼 135도의 3배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몇 도인가요? 405도인가요? 코사인 405도네요. 그럼 405도를 여기다 표현하면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좀 더 간 거니까 360을 빼면 45도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얘는 90도의 배수공식을 쓰면 90 곱하기 2가 되는 이 짝수는 변하지 않고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짝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써서 사인 45도 이거 3면에 대한 판단 그제 180도만큼 갔다가 좀 덜 가면 2, 3면이겠죠? 2, 3면 사인에 보는 양수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어이? 이건 뭐 계산 하나 많아.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상악함수 저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번 A, B, C, D의 네 실수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에 대해서 물어봤고 주기 물어봤고 최대치도 물어봤죠. 그죠? 작업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일단 요 그래프를 요거니까 얘네들을 뭘로 묶어? 3으로 묶어야 되겠죠. x의 개수만큼. 그래서 x의 개수만큼 3으로 묶어주면 y는 2배의 사인 3까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3 묶어주면 저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플러스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본형이 누구예요? 기본형이 얘죠.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5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3분의 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y는 5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 그래프의 주기에 대한 판단인데 주기는 어떻게 판단해? 주기는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2파일 주기를 갖는데 이 개수만큼 그죠? 이 개수만큼 나눠주면 주기는 3분의 2파이가 될 테니 b라는 값이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최대값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기존의 요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최대치도를 갖는데 평이동 x축 평이동 상관이 없고 그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갖는데
5개만큼 더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되는 거고 너네들이 더하면 최소값은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C도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란 그래프가 요점을 지난대요. 요점을 지나? 그럼 집어넣어서 그지? 해결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 D를 지난대요. D 여기다 집어넣고 D는 2배 사인 그지? 3x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3을 곱하면 2분의 7파이가 됩니다. 됐죠? 2분의 7파이. 그럼 2분의 7파이에서 요 파이를 빼야 되겠죠? 그럼 파이를 빼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2분의 5파야. 그리고 뒤에가 더하기 5였나요? 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요 친구가 얼마예요? 2점 얼마죠? 2점 얼마 한 바퀴 돌아 더 간 거니까 2파이를 빼버리면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요 친구가 사인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죠? 아 이거 뭐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그지?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요 값이 2분의 파이니까 그 함수 값은 1이란 얘기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이니까 2 더하기 5 그러니까 D 값이 7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 녀석 콤마 7을 지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은 뭐 가볍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x의 범위가 0에서 4파이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범위는 꼭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만 봐달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그래프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개수를 fk 돼요. 그러니까 k가 변함에 따라 이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달라지나 봐. 됐죠?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상태로 그리지 말고 그지? 아까 공부했죠? 이 파이가 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줍니다. 음각공식. 그럼 다시 표현하면 y는 자 마이너스 2배 사인에 파이가 1로 오는 거고 마이너스 뺐으니까 여기가 3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이 친구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90 곱하기 2니까 짝수 공식이 되겠죠? 짝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사인에 안 변해서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3x가 될 거고 이 친구의 사분면은 여전히 2사분면이에요. 90도의 배수 공식을 쓴다는 건 파이만큼 왔다가 조금 덜 가는 건데 항상 이 각은 어떤 각이 쓰여져 있어도 90도의 배수 공식은 이제 말을 못하네. 어떤 각이 쓰여져 있어도 90도의 배수 공식은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얘가 간주하면 조금 빼는 거니까 2사면일 거고 2사면 사인의 보는 플러스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런 상태고 플러스 요 그래프를 이쁘게 잘 그려서 그지? 이 상수함수랑 교점을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그린데 이 그래프는 y는 요 그래프의 기본형을 5칸 올린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라는 건 아까 공부했듯이 2파이를 뭘로 나눈? 3으로 나눈 녀석이 주기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간이 2파이가 있죠? 2파이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그지? 3개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감? 이렇게 표현되면 주기가 2파이면 2파이에 1개 그려져 있고 2분의 2파이면 2파이에 2개 그려져 있고 3분의 2파이면 2파이를 3등분을 했으니까 그지? 거기에 3개가 그려져 있다는 소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4파이까지 봐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6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건데 보세요. 한 사이클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출발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3분의 2파입니다. 됐죠?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5개 더했으니까 요게 얼로 올라가? 7로 올라가고 얘가 얼마예요? 5개 더하면 이렇게 3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다시 써볼까요? 7과 3? 7과 3 됩니다. 여기 3, 여기는 7.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4파이까지는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 그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5칸 올렸다는 건 X축이 내려갔다는 소리입니다. 5칸. 어렵나? 이렇게 지워버리면 얘가 지금 3이니까 그지? X축이 어디 있어요? X축이 여기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관점에서 5칸 올라갔다는 소리는 너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5칸 내렸다는 그지?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지? 자, 이제 되는 거고 얘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몇 개 있는 거라고요? 6개 있다고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영행 등호 들어있죠? 영행 등호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까맣게 칠해주고 요 값이 5겠죠? 정확히 대칭점이니까 쭉 가서 저 맨 끝에 있는 4파일 때는 빵꾸가 뽕 뚫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 y는 k. 그럼 k가 1로 변해 있죠? 그럼 1이면 y는 1과 만나는 점. 그러면 3이니까 1은 여기쯤에 있겠죠? 상수함수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개수가 빵개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 3일 때는 y가 3이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한 사이클당 최소값이 딱 여기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 또 더 있으면 또 하나 있을 거고, 그지? 몇 개 돼? 6개라는 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 구간에서는, 그지? 이 그래프가 6개 찍혀 있는 겁니다.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그지? 이 6개 그리면, 그지? 저 여기까지, 고간 여기까지 그려야 되네, 그지? 그래서 6개 될 거고.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5일 때는 몇 개냐? 그 y는 5는 어떻게 그려져요? y는 5는 정확히 여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y는 5가. 5라는 그래프가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면 5까지 갈게요. 이렇게 갔을 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그래서 이 한 사이클당, 그지? 요런 게 6개 들어있으니 너의 관점에서 너랑 이렇게 2개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너랑 이렇게 2개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스타트도 너랑 2개 나오겠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2개가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4파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감? 그죠? 잠깐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아,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그죠? 이게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너의 관점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애가 요렇게 2개를 먹죠? 그럼 두 번째 시작하는 애가 이렇게 2개를 먹고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이해하겠니? 그럼 맨 마지막에 간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지금 칠판이 작아서 그래, 그지? 니들 그냥 6개 그리시면 됩니다. 연장에다 쭉 길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딱 4파이란 얘기죠. 맨 마지막 이게 6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그때 6번째도 스타트랑 가운데까지 하고 얘가 빠져 있잖아. 아, 그래서 하나 빼면 안 되겠네. 정확히 2개씩 6쌍이랑 이해할 수 있게, 그죠? 처음과 중간 거. 그럼 쭉 오면 처음과 중간 거. 얘는 빠져 있겠네. 그래서 1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탈 이 값은 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심 나시면 쭉 길게 그려보시면 되죠. 좀 작게 그려가지고 저는 뭐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좀 시원시원하게 보시라고 좀 크게 그린 거고요. 자, 2일차 보겠습니다. 자, 18번이에요. 함수 fx, 저 밑이 좀 그지 같아요. 그죠? 그지 같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잘 보세요. 이 그래프의 기본형이 뭘까요? 이 그래프는, b라고 쓸게요. 얘입니다. 괜찮아? 얘. 그럼 이 녀석이, 그지? 요 밑이 이렇게 좀 그지 같긴 하겠지만, 그지? a에 뭘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고, 이 형태는 딱 2가지밖에 없죠. 밑이 0과 1이냐 1보다 크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결국은 이 a의 뭘 름에 따라 이 녀석에 대해서 0과 1이냐 1보다 크냐의 판단이니까 첫 번째, 만약에 너가 어떤 경우 저 밑이라는 친구가 어디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생각해 볼 거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저 밑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밑이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만 나눠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부터 풀어볼 건데 너는 요거랑 둘이 교집합이죠. 그럼 얘는 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거 판별식을 빨리 집어넣어봐요. 판별식 집어넣으면 얼마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됩니다. 판별식 음수라는 건 이걸 x로 가정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요 a축에서 판별식 음수니까 안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걸 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판별식이 음수면 얘는 근이 없을 거고 근이 없으면 붕 떠 있으니까 어떤 a 값을 넣었을 때 0보다는 크겠지. 그래서 요 녀석에서는 해가 a는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모든 실수가 나오니까 너네들의 교집합, 그럼 결국 왼쪽에 모든 실수면 이 여기에서 범위가 잡히겠죠. 이 범위랑 전체 모든 실수는 공통 범위는 여기서만 나올 테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1 넘겨 묶어주면
a 빼기 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결국 a의 범위가 사이값 잡히면서 아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얘가 0과 1이라는 건 그치 이쁘게 해놨네 그치 a가 0과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그림을 그리면 어쨌든 이 범위에서는 밑이 0과 1이니까 이 그래프는 감소할 것이고 감소의 그래프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1번에 대한 해석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문자가 더 클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는데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a가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a는 0이 아니고 1이 아니고 그럼 냅둬요.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범위에 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미실보다 크고 미실보다 크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각 구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기억번 fx의 정근선은 x축이냐? x축 맞아. 그지? 뭐 그러다 말았니? x축 맞아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쯤에 있어?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겠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그때 여기 i값이 1이니까 얘는 1보다 크죠. 이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얘 보면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으면 이 함수 값은 1보다 작죠.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는 1보다 주어져 있겠죠. 괜찮죠? 1보다 여기 주어져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자, a가 0보다 작다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니은은 틀렸죠. 왜 틀려요? 이런 경우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봐서 눈으로 집어넣어 본 거예요. a의 얼마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봤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한 7, 플러스 7 나오나요? 7이면 이런 그래프일 테니까. 그치? a가 0보다 작은 것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니은번은 거짓이 되겠죠. 자, 디귿번입니다. a가 0과 1이래요. 그럼 a가 0과 1이면 요거고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네. 이 그래프는 1일 때 함수가 1보다 작냐? x의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이 함수 값은 1보다 작다는 게 눈에 보이죠? 밑에 들어있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요 니은번이 조금 어려웠네요. 그죠? 그래서 범위 같은 걸 아까 볼 때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8번이었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6인 원위에 점 A가 들어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OA를 시초선을 했을 때, 그런 얘기네. 그치? 볼게요. 좀 그림을 큼지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X축인데, 여기 Y축이고, 반지름 6자리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 6이야? 근데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반직선 OA를 시초선 한대요. 그래서 O 여기를 A로 주면 된다는 소리죠.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 자, 그래서 두 개의 각 4분의 파이. 그럼 4분의 파이면 여기쯤 오면 되죠. 전체 90도를 반 나눈 요 각. 요만큼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녀석 4분의 동경이 만나는 점, 요 점을 P점으로 세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요 친구인데 요 각도는 음으로 그제 뺑글뺑글 돌아간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얼마니까 두 바퀴인 4파이를 더합니다. 4파이를 더하면 3분의 12파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3분의 2파이라는 그 동경에 위치해 있을 거고 120도가 되는 거고 걔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대요. 그럼 120도는 요만큼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몇 도라고 얘들아? 몇 파이? 3분의 2파이. 방금 봐놨고 너 까먹어. 응? 정신 차리고. 자, 문제 뭐라 그랬어? 만나는 점이 PQ라고 했고, PQ를 포함하는, 선분 PQ를 포함하면 OPQ의 넓이야. 선분 PQ는 요거죠. 요 선분을 포함하는 부채꼴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부채꼴을 나타내고 싶은 거네요. OPQ의 넓이. OPQ의 넓이는 OPQ. 요렇게 되겠죠. 여기 부분, 보라색 부분, 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각을 알아야 되니까 요 각은 여기에서 여기 빼시면 되겠죠. 그럼 통분하면 얼마예요? 12분의. 요거 4 곱하면 8파이가 될 거고 너도 빼는 거니까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만큼의 이루는 각도는 중심각은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 각이 몇 도라고? 12분의 5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이 물어봤죠? 부채꼴 넓이 공식 얼마니? 2분의 1에 R제곱 세라. 그래서 R제곱 반지름 6이니까 요것도 6이 되겠죠? 반지름 6, 부채꼴 반지름 6, 36 곱하기 중심각은 12분의 5파야. 오빠야 난 아저씨야.
자, 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될 테니까 정답은 2분의 15바야.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없네요. 그죠? 자, A 파일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A가 되겠죠. 너가 A라는 소리니까 A에다 얼마를 4를 곱해달래요. 정답은 30이 되겠네요. 22번이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에 대해서 삼각 부등식이죠. 요거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 성립하도록 K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이제 그 방학 때 특강 시간에 수학 툴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하지만 그걸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결국 우리는 이 상태에서 세타를 넣어서 판단할 수 없으니 이게 지금 함수가 상악함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야 될 거고, 항상 뭐가 들어있다고? 상악함수는 요만큼이 내장 아이템으로 들어있더라. 자, 그러면 뭘로 맞춰주세요? 1차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사인 제곱은 이 친구니까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약지로 쓸게요. 더하기 6코가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게 성립되도록 맞춰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환한 거니?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C라고 치환했고, 치환했으면 제가 항상 범위를 잡으라고 수만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만 번 얘기했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이게 성립되는 되는 거니까, 자, 너가 K가 목적이니 너를 좌변 넘겨주고, 그럼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럼 요 세 개 싹 다 넘기면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6호에 1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y는 2k라는 상수함수보다는 항상 얘가 아래쪽에 있다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최고차의 양수는 2차 함수. 너네들이 묶어주면은 대칭 축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C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다 이런 거 써줬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C는 마이너스 3인데 어느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1이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겠죠. 결국 이 범위에서만 받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그래프에서만 받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보다는 얘가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 y라고 치환했으니까. 그지? y 값은 수직적인 개념이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가정까지 가능하겠구나. 자, 어떻게 된다고? y는 2k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어떤 세타를 넣어도 C의 값은 이렇게 비교해서 2K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어디만 봐달라고? 여기에서 여기만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결국 2K는 이 그래프의 최대값 1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거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둘이 계산하면? 3개구나. 계산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2K란 친구가 누구보다는 9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얘가 크거나 둘이 같아도 되니까 같은 것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K의 범위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이렇게 잡히면 K의 최소값 물어봤겠죠. 그죠? 당연히 최소값 물어볼 수밖에 없지. 너 이상이니까. 수익선 그리면 너 이상. 이쪽으로 가는 거니, 그지? 최소값 물어볼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얼마이더라? 2분의 9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24번 문제도 방금 공부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한 문제, 그지? 해놨어요. 자, 0에서 2파일 때 2파인 등호 안 들어있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되죠? 다시 쓰면 저것만 쓸게요.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뭐 파이나 2분 파이 그런 건 다 앞으로 빼주세요. 그럼 이 친구가 얼마라고? 90 곱하기 1이란 홀수니까 이 제곱 없다고 생각하면 사인은 뭘로 변해? 코사인으로 변하죠. x가 변할 거고, 뭐 부호 판단인데, 그지? 이수하면 사인 양수겠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씌울 필요가 없더라. 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요. 약식으로. y는 2배의 지금 요 녀석이 뭘로 변했어요? 코사인 제곱 변했으니까 약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2. 그럼 방금 문제랑 완벽히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사인으로 통일해. 항상 1차로 통일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너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에 여기 이 2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뭘 치환한 거야? 사인 x를 뭐라고? s라고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범위 잡으라고 수만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에서의 그림 그리면 이렇게 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소를 갖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열심히 잘 그려가지고 최대값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음수네요. 음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일 거고, 당연히 최대값을 가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칭축 공식 얼마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겠죠. 알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2,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겠죠? 자, 그러면 어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1 범위 내에서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 너랑 너 이 옆에 있겠네, 그지?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고 1은 좀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괜찮죠? 얘가 음수니까 0회보다 왼쪽이니까, 그지? 왼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근처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요 구간 내에서 뭘 봐달라는 소리야? 여기에서만 최대값만을 물어봤죠. 그죠? 최대값. 그럼 최대값이니까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은 이 그래프가 가장 위에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딨어? 여기 치지? 그럼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요 약분하면 밑에가 8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갑니다. 8분의 마이너스 1, 8이면 2, 3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너네 둘이 34니까 정답은 8분의 32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2회차까지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